지난 시간에는 AWS RDS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고객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이디 SQL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MySQL의 버전까지 출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해 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MySQL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테이블을 구축한 뒤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매니지먼트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꼭 use management라고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고객 테이블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넣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create table customer라고 넣어서 여러 개의 고객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테이블을 명시해 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 캐릭터 세팅을 UTF-8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UTF-8 설정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성공적으로 한글 등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이렇게 UTF-8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바로 한번 첫 번째 속성부터 명시를 해줄게요. 첫 번째 속성은 ID입니다. 즉, 한 명의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의 고유한 ID 값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ID란 속성을 넣어 준 거고요. 이제 이어서 해당 고객의 프로필 사진, 즉 이미지가 존재하는 URL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란 속성으로 1024바이트만큼 들어갈 수 있는 문자열 데이터로 설정을 해 준 거고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네임 속성 또한 만들어 주시고요. 즉, 한 명의 고객에 대한 이름이 담기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네임이라고 변수명을 지어 주었고, 이어서 birthday라고 해서 고객의 생년월일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birthday 같은 경우는 따로 데이트 타임과 같은 자료형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이와 같이 간단히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로 생년월일 데이터를 담겠다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후에 성별을 담는 젠더 또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직업 데이터 또한 담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정의해 주었으니까요. 또한 각 속성은 다 컴마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세미콜론을 넣었죠. 이렇게 컴마로 잘 바꿔주시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명령어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탭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롭게 커스터머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명의 고객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갖가지 속성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해당 테이블에 실제로 예시 고객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서버 쪽 코드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API 호출을 수행하면 이와 같이 3명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단순히 하드 코딩 된 채로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고객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존재하도록 설정을 하고, 실제로 서버 쪽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3명의 고객 데이터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insert into custom을 한 다음에 값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D 값이었죠. 그래서 ID 값이 1인 고객을 넣는 건데요. 그리고 해당 고객의 이미지 URL은 이렇게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이미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64 곱하기 64 크기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넣어주고, 성별 넣어주고, 직업까지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었으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ID가 2고요. 이미지 또한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동빈이라고 이름을 한번 설정해 주겠습니다. 생년월일 및 직업까지 다 한번 넣어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 또한 넣어 주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의 이름도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총 3명의 고객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3명의 고객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3개의 행위, 영향을 받았다고 출력이 되죠. 이제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테이블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 성공적으로 3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가 깔끔하게 각 속성에 맞게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 테이블을 만든 이후에 실제로 고객 데이터를 테이블에 넣어 보았죠. 이제 작업해 줄 부분은 바로 실제로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오도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는 git ignore 설정을 해서 GitHub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서버 프로그램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소스코드 상에 비밀번호를 하드코딩하게 되면 그 정보가 전부 다 GitHub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한테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가 유출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git ignore 처리를 해서 GitHub에 올라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돼요. 따라서 이 서버 프로그램의 git ignor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위쪽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database.json 파일을 GitHub에 올리지 않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database.json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양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호스트에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각자 AWS RDS에 있는 본인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주소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데이터베이스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넣어줘야겠죠. 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매니지먼트였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매니지먼트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각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까지 잘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제 MySQL 비밀번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작성하고 저장까지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database.json 파일은 git ignore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회색깔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로 Node.js와 MySQL을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행 중인 우리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npm을 이용해서 MySQ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npm install이라고 한 다음에 save 옵션으로 MySQL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Node.js에서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이 설치가 되어 이제 한번 server.js 파일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하드 코딩된 이러한 고객 목록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설정했는데요. 이렇게 싹 다 지워주셔서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고객 정보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database.json 파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 정보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fs라고 해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데이터라고 해서 파일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database.json 파일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해당 환경 설정 데이터를 파싱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MySQL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 MySQL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실제로 연결과 관련한 변수 설정을 진행할 건데요. create connection 이라고 해서 연결을 수행해 줄 겁니다. 자, 이 커넥션 변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속성 값을 입력받아서 실제로 MySQL에 연결한 그 연결 객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먼저 호스트 속성으로는 database.json에 명시가 되어 있는 호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해주고요. 유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파일에다가 명시한 그 유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요. 포트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파일로부터 읽어서 이러한 환경 설정으로 그 연결 객체를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connection.connect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연결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customers라는 경로에 접속을 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다음에 쿼리를 날릴 수 있도록 설정할 건데요. 날리고자 하는 쿼리는 select 구문이에요. 즉 커스터머 테이블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가져온 데이터는 이 lows라는 변수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고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 lows 변수를 그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잘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시 yan 탭을 입력해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다시 재시작되면 성공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잘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러한 고객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지금 생년월일에도 이름과 똑같은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죠.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클라이언트 폴더의 app.js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birthday 부분에 시점 네임을 넣어놨어요. 이게 시점 birthday가 돼야겠죠. 그래야 생년월일이 잘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와 통신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탭을 열어주시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Customers API에 접근을 해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잘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실제로 우리 서버는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우리 하이디 SQL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 화면에 출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고객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넣어보고 그게 화면에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단히 생년월일, 성별, 직업까지 다 설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볼게요. 이후에 다시 리액트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객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Node.js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불러와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작업한 내역도 마찬가지로 깃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깃 탭으로 가셔서 전부 다 모든 변경사항을 추가해 주시고요. 깃 메시지로는 create customer database table 그리고 Node.js database connection setting 정도로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밋을 진행해 주시고 푸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성공적으로 이번 시간에 작업한 내용이 GitHub에 업로드가 되겠죠. 자, 실제로 푸시가 진행된 뒤에 우리의 GitHub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잘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gitignore 에서 설정을 했듯이 database.json 파일은 GitHub에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게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요한 정보는 숨기고 나머지 소스 코드만 GitHub에 업로드를 수행해 준 거고요. 이로써 이번 시간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